된 이태형 이사입니다. 이 등등등등 이렇게 앉으시고 손을 이렇게 앉으면 참 좋겠어요.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잘 안 보이면은 눈에 또 힘이 들어가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많이 눌려요. 많이 에코가 없는데 노래 부르는 마이크 없지? 저는 마이크 없는데 우리 이남준 지사님 목소리가 작아 마이크는 오늘 대구 원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결국 성공은 내가 칭찬하는 겁니다. 오신 분들은 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안 되면 안 될 수 없고 그래서 귀하게 모신 분입니다. 정말 주사수 지금 오늘 힘들게 어렵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대구 원내 세미나의 무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실 때 큰 박수와 우리 같은 함성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세기로 와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남주입니다. 아니, 제가 저 고향은 경북 쪽의 영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이 대구, 엔드, 서울인 것 같은데 저는 어쩌다가 삼천포를 맞아가지고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면 대구에 올 일이 없는데 오늘 대구에 이렇게 저를 무대에 세우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아니니까 다들 대리점 이제 우리 대리점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저의 고백을 하게 되는 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도 신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신규 한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할 건데 신규 한 분도 안 계실 때는 신규보다 더 한 두 분 있어요. 그 중요한 두 분 있어요. 그렇게 대리점 이상이잖아. 그런 분은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도 대리점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대리점 같은 지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할 건데 넘어가네. 아이고 또 촌스럽게. 제가 대한 회의를 완전 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사용한 지는 2018년도 이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회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결제로 썼지 이게 사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제가 회의를 쓰면서도 내하고 전혀 아는 사람하고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조기식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좀 깔아라 할 때는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 깔아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깔았을 때 저한테 권하는 사람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열정이 저보다 몇 배가 많았기 때문에 대리점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제 성적도 1% 올라오고 내가 또 누군가를 소개하면 그 사람도 1% 올라간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사업을 본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대리점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제가 전날에 한 사람이 한 번씩 교육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전한 사람한테 정보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올 때 나는 모른다 이 소리는 그래도 최소한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또 변동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2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저도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 때문에 변화가 있었고 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올해 6월달부터 작게나마 살이 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래도 이걸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선택했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100분의 미팅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100분의 미팅을 참석해봐라 했을 때 그 100분의 미팅이 나를 진짜 좋은 곳으로 인도했고 100분의 미팅을 참석하는 중간에 한 57번째가 되니까 내가 목표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또 저한테 100분의 미팅을 해봐라 했을 때 100분의 미팅을 하는 거는 100분의 미팅 참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100분의 미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미팅을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미팅을 한번 해보는 걸 시작을 해보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게 나를 보고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기억해보고 제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더 낫더라, 좀 더 내한테 도움이 됐더라, 이거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이제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도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생각했으면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제가 트리플 한 A형이라도 너무 길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진중하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내 삶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권유해도 자신 있게 단단하게 권유할 것 같아. 빨리 가는 것보다는 내가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고 살금살금 조금씩 해볼 거라고 저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가는 걸 진행했는데 저 우리 부산 미팅에 몇 사람씩 모아놓고 한 게 벌써 한 20번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기 원대기에 세미나를 쓸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이 저를 자꾸 무대에 쓰게끔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또 여기에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또 대구를 오면서 이건 나의 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역으로 막 이렇게 지역에 내 파트너가 있어갖고 지역으로 미팅을 하러 다니는 게 저 멀리 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직 벌써 꿈을 이루고 출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사가 되면 지역마다 파트너를 두고 그 지역에서 미팅도 하고 만나는 것도 먹고 관광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해서 꿈에도 들어가 있는 꿈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벌써 지역을 파트너도 없는 지역을 와버리고 출발한 게 저의 선택이 아마도 잘한 선택이 아닌가 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나의 삶에 와 있는 항상 누군가도 와이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선택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데 저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행복함에 또 다른 말이 편안함인 것 같아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이러면 마음이 진짜 평온한 것 같아요. 그 평온할 때 우리는 늘 선택해 나 진짜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 이때까지 15년 동안은 건강 쪽에 일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을 선택하고 이제는 건강 일을 함으로 얻는 직접이 건강이에요. 돈을 못 벌어도 얻을 수 있는 게 건강이었기 때문에 후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진짜 얻은 게 너무 많아서 건강은 항상 베이스에 달라고 페이를 아마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건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건강 사업을 바탕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양쪽에를 다 수술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심박이 탁 이렇게 턱 떨어지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가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렇다고 이러니까 많이 아팠겠다. 이게 신이 스치니까 너무 가는
즐기면 참 편안해질 것 같고 이 1번과 2번이 밸런스가 맞으면 돈은 저를 따라올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늘 쫓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매년 일을 했던 직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건강하면서 즐기는 일을 하며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욕심을 안 낼수록 돈이 더 많아진대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밸런스가 맞아지면 친구, 취미 나누기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이렇게 작성을 다 못해갖고 바꾸지를 못해갖고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투두리스트라고 풀리스트를 50가지를 한번 해내봐야 되겠다고 적은 게 그게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있어갖고 보니까 반은 지금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반은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직업이 변경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것들 그거를 정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 6가지 건강, 일, 돈, 친구, 취미, 나눔 여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첫째 3가지만이 균형이 맞아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저 투두리스트의 50가지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돌아가서 그게 조금이라도 되면 내일도 또 못 써요. 그래서 거기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고 건강이고 일이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페이를 선택한 이면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이때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판매할 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도 판매하지 않고 팔았을 때가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물건을 갖고 갔는데도 내가 판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진짜 가치를 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판매하지 않았다. 나는 네 보고 사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보고 뭔데 나 좀 줘봐라. 이렇게 일했을 때는 일이 너무 능률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야 되는데 어느 때는 판매를 했고 어느 때는 가치를 팔았고 이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가치만 팔 수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치를 팔았다가 마감을 했다가 물건을 팔았다가 이게 너무 혼돈의 속에서 저는 제품 판매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일이라서 또 좋고 요즘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곳에서 항상 유지도 있고 마감도 있는 일이고 투자 재고 사재기 요즘은 나가서 좋은 거 있다고 말하는데 다 투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그게 불법이고 아직까지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그게 불법이 아니고 먼저 만난 거라서 아마도 그렇게 말할 건데 우리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페이가 불법이었다 아니었잖아요. 법이 없을 때 쓰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바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다. 이게 진짜 돈 된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이러는데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저는 같이 파는 일을 잘할 수 있어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고객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객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도 고객 관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수급이 자동으로 되는 일이며 정렬이 없고 경기를 타지 않고 재구매가 100%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매월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돈은 내가 만족할 만큼의 일을 하고 나는 이 정도만 된다. 나는 60이 넘으니까 200만 일을 안 해도 들어와도 이게 어디 있냐. 이것도 그 사람 선택도 그게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산이 있을까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카드 이 5가지 상품은 파는 상품이 아니고 팔리는 상품이고 한번 서비스 여길 때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고 생활 속에는 절대 필수품이면서 무엇이 소비가 되고 불경기가 없고 지속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들 전기가스 수도는 우리가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저는 전기나 가스 팔로 다니면 너무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고 통신은 제가 핸드폰을 구입한 게 97년에 핸드폰을 이렇게 냉장고 같은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 저 들고 나가면 너무 오대가 나고 사람들이 저 아줌마 핸드폰 전부 들고 다니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영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다나 통신은 그때 시작한 사람이 아마도 부자가 됐을 거고 카드도 우리한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90년도에 벌써 카드가 다 나왔었을 텐데도 내가 안 썼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으로 된 게 2015년이지만 그 전에부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쓰기만 썼지 내가 그걸로 인해 일을 해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카드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게 피지 사업인데 피지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피지는 신용카드 회사가 그 작은 중소 쇼핑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없는데 대신 가맹점을 맺고 작은 쇼핑몰이나 우리들처럼 프리랜서들이 선수 수수료를 대신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게 피지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 사업이 합법인 이유는 2015년 1월 20일이 개정이 됐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도 이때 합법이 된 거는 한계 있을 때는 굳이 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다가 아니고 그냥 나와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편리에 의해 갖고. 근데 하나가 있을 때는 분쟁이 없어요. 항상 둘이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가 있으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벤이 있고 피지가 나오면 둘이 다 각자 쓰면 되는데 그래도 엉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엉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쟁이 있기 전에 법이 필요 없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걸 법을 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법이 정해진 게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인데도 등록을 하고 불법처럼 일하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은 불법도 좋은데 합법도 악용을 하면은 그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합법인 이유를 알아봐야 되고 이 금융민원 센터에 가면 합법이라는 거를 연락해 볼 수 있고 저희들은 더함페이, 더함5, 더함7을 웰컴 페이먼트에서 이렇게 합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전자금융 등록법에 할인되어 있다는 할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합법으로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등록하고 시행한 데가 토스라는 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케이플레이 많은 페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만 해도 당근은 페이가 없었거든요. 당근은 우리가 그냥 개인 대 개인이 물건을 올려갖고 사용하고 있을 때 저는 거기에 페이를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을 장틀형 에어컨을 한 개를 중고로 샀어요. 아는 사람한테 있어라. 너무 좋다. 우리 아들 가면 이거 설치하면. 근데 그때 10만원 주고 샀는데 아니 달려고 보니까 소리가 너무 센 거예요. 이 소리가 세서 도저히 이게 잠을 자는 잠도 깨겠는 거예요. 시원해서 잠을 들라고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다시 팔려고 중고시장에 내놨는데 제가 너무 센 거라서 그때 15만원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왔어요. 카드든지 저는 카드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올리자마자 세 사람한테 하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게 페이의 장점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건데 그런 때도 벌써 당근페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당근페이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조차 큰 카드 회사에서 너는 왜 당근페이에는 페이를 안 쓰노? 큰 기업은 오히려 쓰라고 공문이 올 정도로 일반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카드 회사 우리는
카드에서 우리한테 깔아라는 못하지만 큰 기업은 카드 회사에서 깔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당근도 이제는 회의가 생겼고,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동기를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는 항상 현금이나 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왔다 갔다는 참 인간적이었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싸운 것 같기도 하고 훔쳐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현금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또 좋았던 추억도 많이 있었던 때인데, 이게 자꾸 이제 발전해 갈 때 중간에 카드가 생긴 거잖아요. 카드가 생겼을 때 벤 단말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벤 단말기와 함께 피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지를 누군가 쓰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카드가 나왔을 때 벤 단말기를 영업했던 사람들도 부자가 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벤 단말기도 있고 피지도 있는데, 벤 단말기 하는 사람은 이제 뭐겠습니까? 아니고 이제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벤 단말기 하는 사람은 피지 단말기 영업하기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아는 사람이 한 개를 더 얻는 거는 너무 쉬운데, 새롭게 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는 5%인데 모르는 95%를 안 하니까 다 의심이 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항상 우리는 새로운 걸 만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막기 바빠서 이해를 하려는 것보다는 오해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돈이 흘러가는 길이고, 돈길을 알면 큰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또 한 발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 저것들은 요즘 한참 뜨던 메타버스가 갑자기 주춤해있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올라오는 거는 그 메타버스 안에 롯데백화점, 롯데그룹이 들어간답니다. 롯데그룹이 들어가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롯데처럼 그 메타버스 안에 영토를 살려야지. 거기에서 이제 카드가, 거기서 새로 나오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또 들어보니까 신세계인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거하고 어떻게 연계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업장 벤 단말기와 피지 단말기를 비교해보면 벤 단말기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피지 단말기를 하려면 벤 단말기를 알아야 되겠기에 벤 단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벤 단말기는 사업자 전용 단말기이기 때문에 자동 신고, 매출을 끊는가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안 하면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피지 단말기는 자율 신고, 이게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국세청하고는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자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피지를 선뜻 이해를 빨리 못했습니다. 물어봤는데도 명확한 답도 없고 누구도 조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듣기에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월달 신고를 제가 가서 해봤고, 두 번째는 맡겨갖고 해봤고 똑같은 매출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매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끊은 매출 때문에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무서에 갔어요. 금융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25,000원 세금이 났습니다. 제가 제 사업장으로 환급 받는 돈 플러스 거기 환급 보태갖고 25,000원을 주고, 그래도 공돈으로 생긴 거에 매돈 25,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 획기 소식없이 바꾸고 자겠다 이래서 그냥 했는데, 그때 세금 신고하러 갔을 때 세무사가 이런 거 모르겠대. 신고하러 갔는데 이거 앉아가고 설명을 좀 내한테 해보소. 이게 뭔지. 다른 사람이 아줌마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요즘은 신종 사업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걸 알아놔야 다음 사람 오면은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저한테 설명을
뭔지. 그래서 저도 그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참 애매해갖고 그렇지만 내 통장이 현금 내 나름대로 다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오픈마켓이네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때 내 거를 듣고 종합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발라이프 뭐 코드하고 비슷하게 뭔가 하여튼 그렇게 코드가 들어가갖고 매출을 끊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해는 사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25,000원으로 금액가 퉁치고 다음 해에 5월달 또 돌아왔을 때 또 제가 어정쩡하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오 세무사님한테 수수료를 가고 9만 원 수수료를 주고 했는데 똑같은 매출인데 우리 18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똑같은데 환급을 받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연금에서 저보고 저기 연금 안 내면 통장을 다 압류한다는 예전 통보가 왔어요. 작년에 신고하는 매출 때문에 제가 수입이 생겨가지고 연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연금을 돈도 없는데 연금을 왜 내야 되냐고 다시 문의하니까 세무서 가서 수입이 없다는 할인세를 내어버린다. 그래서 할인세 내어갔더니 다 몰라요. 부가세 가니까 저 소득세 가니까 소득세 가니까 어디로 가나. 작년에 했던 그 아저씨를 최종적으로 만났어요. 그 아저씨를 최종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이래 갖고 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열고 작년에 맞으면 되네 하고 설명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알아본 거예요. 이상했던가. 그래서 이거는 예고 저거 설명을 하는데 그 저보고 하는 말이 잘 해놨는데 뭐가 문제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해갖고 환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세금을 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마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그 사람한테 하고 그때 제가 조금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게 바보 도가 튀진 것처럼 그때부터 페이가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좀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이거 조금 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 마음이 그때부터 사슬이 시작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세무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세무서에 오면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그 준 수수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부 정리해갖고 세금 환급할 수 있게끔 경비 처리를 떨어준대요. 그래서 그 경비 떨어준 게 이제 차익으로 남는 거지 환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미쳤다고 그거 해줘요. 이제 세무사 말이 미쳤다고 그거 해주니까 돈도 안 받고 그러면 세무사 집에서 못 간대. 그래서 그거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 다 대한민국 다 불법하고 있는데 불법 잡고 되면 아니 일은 누가 합니까? 손을 누가 캡니까? 세무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자꾸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예. 원래는 내년에 오지 말고 올해처럼 그 돈 내기하고 그것을 하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바보스럽지만 현장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부딪히고 나서 세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진짜 처음 돈만 벌 줄 알았지 세금에 대해서 내야 하면 내야 되고 많이 내라고 금 내고 이러는 진짜 무지한 사람이었다가 페이를 계기로 세금이 금 낼 게 아니고 진짜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충실 납세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도 그때 하게 된 그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율신고 자동신고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 시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단말기를 해야 되는 사람은 단말기를 꼭 해야 되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고 내 상황에 다 활용을 잘 하시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별로 통화 관리가 되고 총 매출 카드별 상위는 3일 이상 보통 2일에서 3일이 돼야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3분 후부터 당일 안에 들어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수수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가세가 있고 이제 사업자 전용은 부가세가 10%가 있고 종소세 45%까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1에서 4%고 그 외에 제가 매출이 생기니까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내라고 하듯이 이게 사대보험료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저희들 프리랜서나 저는 제가 사용할 때는 현금 유동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도 제가 필요로 해가고 썼을 때도 원소 5%, 6.6% 그 이튿날 들어오고 이래도 필요하면 썼을 때 너무 유용한
그리고 지금 피지 서비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배달, 온라인 쇼핑, 홈쇼핑, 푸드트럭, 가게 상점 모든 곳에가 앱 결제나 단말기 결제, 인터넷 쇼핑몰로 다 피지가 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고 있을 때는 그게 피지인지 메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잖아요.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것도 피지고 저것도 피지고 내가 카드로 총 쓰는 것 중에 그냥 벤 단말기에 쓰는 경우는 밥 먹을 때 뭐 그럴 때밖에 없지. 옷도 책도 구경하고 다 인터넷 와서 찍어갖고 인터넷에서 사고 옷도 반았다가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사고 이러듯이 저희가 피지 사용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지 앱 결제하는 걸 많이 홍보하는 일이 우리 일인 것 같고 보면 지난해 피지가 선불 전자 직업 수단 서비스가 사용 규모가 1조 하루에 1조가 넘었습니다. 보면 이용 통계를 현황을 보면 21년, 22년, 23년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22년 상반기부터 1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피지 사업의 비전은 지금 모든 큰 대형마트나 쇼핑몰이나 모든 곳이 현금이 카드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할머니들 몇 분들이 줄이 서서 어디 막으면 지갑에서 내는 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너무 어떤 분은 또 아들 현금 서비스 받게끔 핸드폰까지 찾아가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그 현금이 없어질 정도로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소비자는 어떤 사업자용 단말기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가 비사업자용 피지 단말기에 결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소득 창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도 옛날에 이거 쓴 것 같아요. 무거워가고 들고 다니지는 못했을 때 펜 이렇게 무거워가고 끌어서 이제 매출 점포 얻는 거, 또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빨리빨리 발전하는데 포스기 나오고 이후에 키오스크부터는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키오스크까지는 사업자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키오스크나 페블로다 이런 거는 사업자들은 멍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객은 있어 보이고 앉아가고 그냥 편하게 주문하니까 참 있어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나 페블보다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요즘 QR코드를 그걸 받고 보면 이게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오히려 두 번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QR코드가 대세인 것 같고 소비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를 위한 것도 QR코드가 대세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아마도 QR코드가 더 많이 시중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디지털 QR 시대 이렇게 개인사 버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울 줄 몰랐습니다. 전에도 보면 이제는 이게 코로나 오고 나서 비대면이 자꾸 되고 나서 이제는 성당이고 교회고 이 키오스크 이 탭을 이게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고 이거는 그때 코로나 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찍어서 건데 지금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QR코드는 중국은 거의 디지털 화폐가 많이 쓰이고 현금이 없다 보니까 거지도 깡통에 QR코드 해갖고 한 푼 주라고 동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누구나 할머니도 QR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깡통에 옆에 QR로 박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벌써 위젯시로 해갖고 코로나 몇 년 전에 온 거잖아요. 모든 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결제 시장에 결제 대행 서비스는 이렇게 벤 단말기,
고정 가맹점 대여 벤 단말기는 사업자 전용이기 때문에 가맹점 대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폐지는 가맹점 대여가 가능하고 1인 비사업자 전용이고 1인 영업자 앱 결제, 비대면 언제 어디서든지 결제 가능한 게 폐지의 장점이면서 앞으로 대세인 결제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하이패스도 폐지. 이제는 이렇게 폐지 단말기가 나오거든. 지금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역마다 하이패스에 요금 받는 요금 청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곳곳에 이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현금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도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사람 치우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 우리 다이소에 우리 동네 다이소가 새롭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정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는 정원은 한 군데 옆쪽에 다 코너에 놓고 다 이렇게 QR로 결제하는 곳이 다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살짝 치워버리면 표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자리에 다 놔두더라고요.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하이패스. 우리는 너무 편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게 옛날에 전화입니다. 기억나시지? 버튼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이 앱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게 직업이 새로 생겨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앱 속에 당신의 직업을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 앱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직업들은 오프라인의 직업들이 다 하향 매출이든지 없어지든지 근데 우리는 앱 속에 들어온 직업이기 때문에 떠는 신종 직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 샀는데 이제는 라디오 살라고 듣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나이 든 사람들이나 공중파 방송 데려가고 있는데요. 다 젊은 아들은 휴대폰 갖고 OTT를 본다든가 휴대폰으로 갖고 지난 것도 보고 우리는 기다리고 편성 시간을 몇 시에 드라마 한다 했는데 그 아들은 몇 시에 드라마 연세 든 사람들 어디가 달라도 다른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공손하게 대한다고 하는 말이 옳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공권도 앱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업종입니다. 피부 마사지샵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누구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주부들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요즘 대공감 나오고 고구마 사고 고추 사야 되고 이런 농사짓는 할머니가 찌거리 하는데 다 중간에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고 조카가 있고 이모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살라고 다 현금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 현금 갖다 나 이번에 한 사람한테 앱 좀 따라가고 고구마 여기다 앱 좀 끊으라 이랬더니 몰라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공감도 현금 주고 사야 되고 고구마도 현금 주고 사야 되고 고추도 현금 주고 내 카드를 갖고 내 앱에다 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앱에다 깔아가고 네가 그냥 바로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나 조금 있으면 시골의 할머니들도 다 앱을 깔아야 농사 짓고 이렇게 팔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짓는 사람들이야 다 되겠지만 조금 중간하게 짓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다 이렇게 농약 안 친다고 다리 팔고 뭐 그렇게 할 때는 다 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없는 앱 사용하는 업종도 너무 많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카드 결제도 모바일로 사업자도 오케이 비사업자도 오케이 3분 안에 입금되니까 누구나 다 한데 아셔도 그 사람의 편리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페이의 강점은 365일 24시간 3분 후에 입금이 되고 한도가 크고 월 3천만 원까지 됩니다. 1 한도 1,000만 원이 일반적이기도 한데 1에 3천도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걸 알아보시면 편리하실 거고 한 카드로 중복 결제 가능합니다. 이게 365일 24시간 3분 후 입금이 아무 PG 회사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페이의 강점으로 강력 추천해도 아마도 괜찮으실 것 같고 한도는 더함 7, 더함 6, 6은 유선 무선 단말기고 더함 5를 한도를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면 더함 5는 5.5%고 365일 실시간이 정산되고
토일 공휴일 입금되고 결제 완료 3분 후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한덤은 중복이 되고 12개월 할부 부분 무이자로 할부되고 무이자 요즘 이렇게 달마다 행사하시는 거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결제 한도 1회 한도, 1한도, 월 한도, 연 한도 지금 4,800에서 월 한도가 500에서 700으로 늘어난 것도 아실 거고 또 다음 7월 6.6%고 당일 이거 11시, 2시, 7시 늘 말을 해줘도 고객은 끊을 때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해볼 때가 내게 되지 이게 내가 안 해본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됐을 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년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만 알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확실히 알지 안 그럴 때는 항상 이거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걸 해도 내가 아직 이제 마음에 부담이 들어가는 게 일을 한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조금은 좀 죄책감도 들고 이런 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당일 입금되는 시간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는 토일 공휴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큰 대신 중복 결제 가능하고 이렇게 한도 1한도 300입니다. 월 한도 3,000, 연 한도 8,000 잘 활용하셔갖고 더함 5와 더함 7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뭐든지 활용을 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가고 두 개를 다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좋다고 이것만 써버리면 꼭 이거 써야 할 시간에 못 쓰게 될 때는 불편하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 거는 더함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안내를 하시면 우리는 어쨌든 대리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더 편리할 것 같고 쓰는 사람은 5도 7도 다 잘 쓰는데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함페이의 비전은 이게 더함페이가 더 좋은 게 보면 페이가 기본에 깔려 있는데 페이 플러스 무가 서비스로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더함페이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뒤로 가면 페이 플러스 플랫폼으로 더 주는 게 하나 둘셋 8가지가 그래요. 여기 렌탈도 있고 휴대폰, 렌트카, 보안, 인터넷 이거 말고도 우리 그 로봇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있고 QR도 있고 대면 아이엠 레디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한테 맞다 싶으면 잘 활용하시면 되고 호의된다. 저는 렌탈을 한번 해봤습니다. 렌탈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도 똑같았고 너무나도 똑같은데 수당은 저한테 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데 저한테 돈 들어오면 훨씬 낫잖아요. 번거롭지도 않고 누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 영업하는 사람이 집에 오고 하면 싫어한대요. 영업하는 사람 상담을 집 앞 커피숍에서 상담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그렇게 다 빠지고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활용해 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보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잘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창립 기념일 날 우리 원영 대표가 렌탈을 너무 열하게 막 이렇게 하길래 저는 렌탈을 2번 타봤기 때문에 렌탈의 장점을 알아요. 렌탈이 너무 좋고 편하고 좋은데 저는 지금은 제 차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렌탈을 하면 더 좋은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2건이 있어서 이 사고 2건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한 건은 환입 처리하고 해도 자차 안 되는데 1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70만 원이 나오고 이래저래 계산하고 렌트가 100% 이익이에요. 근데 원영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더 막 하고 싶은 생각이 푹 들어가고 다 알아봤어요. 우리 회사에 또 렌트 알아보고 렌트 알아보니까 그 렌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영업하시는 딜러가 전화가 왔고 이렇게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한 달 무릎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제 차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SUV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갖고
저는 좋은데 나의 아들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영업사원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딱 한 부분 직장인이고 할증이 없는 사람, 할증 할인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거기 자가를 사가고 할부였는데 엄청 좋대요. 적극 그 사람은 해야 되는데 영업하고 우리처럼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신용도에 따라 차에 따라 보험료 수가에 따라 가고 무조건 리스 렌트 해야죠. 자기도 그 전에는 무조건 내 차를 사는 거를 내 차 타는 거를 무조건 그랬는데 자기가 영업하면서 공부를 너무 많이 또 렌트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점 있고 단점 있는 사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고 많이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할부 이자도 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사야 되는데 은간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다 렌트가 유리하다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낼 때 하고 뭐 있잖아요. 선수금을 낼 때 보증금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렌트카를 본부장한테 무조건 누가 세워도 렌트카를 하려고. 그래서 그게 더 우리가 그 세금 때문에도 렌트를 하시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게 되니까 고객이 누군가한테 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 플러스 저는 렌트카, 페이 플러스 정수기 이렇게 한 개는 알파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 렌탈이 다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 QR코드 찍고 빨아주는 이것도 한 번만 해보시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카페 쪽으로 할인도가 아마도 많이 높을 것 같고 저도 해야지 하면서도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마음은 습득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대명 아이레디 3조 해외여행 크루즈 골프 어학연수 이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대명 아이레디 것 같고 이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더 안심이 되고 저희 얼마 전에 조사이 났는데 그걸 보니까 저희들 형제들이 다 한 개씩은 다 들어놨어요. 저는 대명 아이레디 들어놓고 언니는 늘 곁인가 들어있고 또 어디 들어있고 다 안 써요. 아무도 안 썼습니다. 저는 들은지 얼마 내가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상황이 안 써도 될 상황이 돼가고 안 쓰고 했는데 그게 한 회사는 부도가 나가고 돈으로 어찌되고 다 회사가 좋다고 들으는 회사인데도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거. 든 사람들이 든 언니고 동생이고 그 상조 들거 필요 없더라 이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대명 아이레디를 보니까 너무 알찬거예요.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대기업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잘 안 한다는 거 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게 대명 아이레디 8월 프로모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자가 18,000원, 도구자야 36,000원 내시고 카드를 제휴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중에 내가 많이 쓰시는 카드를 제휴해가 쓰시면 18,000원을 1,000원만 내고도 4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25만원 내고 425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대리점한테 수당도 38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대한이노베이션에서 하나카드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 제휴된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이노베이션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갑니다.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제휴하는 회사가 잘 제휴해주지 않고 페이에서는 유일하게 카드 회사와 제휴되어 있는 게 대한이노베이션이라 하는데 하나카드에서 대한이노베이션은 아주 깨알같이 다 조사했을 것 같아요. 재무나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해서 이 회사를 믿고 카드 발급을 해줘도 되겠는지를 아마도 평가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한페이를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카드
연 102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백화점 다니고 뭐 주유하고 이런 거에 다 맞춰가고 사용하다 보면 8만 5천 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페이 비즈니스 명칭과 구조대 가맹점, 대리점, 지사입니다. 가맹점은 소비자, 대리점, 지사장, 본부장, 이사님 이렇게 우리 직급이 있고 가맹점은 무료 등록하고 약정 기간도 없고 위약금 없고 월 사용도도 없으면서 소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잘 사용하시는 게 가맹점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사업권이 17만 원이 있는데 대리점 팩을 구입하시고 가맹점도 모집할 수 있고 대리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대리점 팩을 하고 몇 번 그냥 말만 했는데도 이게 쉬게 될 때는 쉬게 되고 그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덕분에 해서 내 돈 안 들이고 오히려 초과를 가고 대리점 해놓고는 막 인연을 그냥 신나고 놀았기 때문에 근데 해놓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안 하더라도 기회가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맹점 총 매출의 0.7에서 1.3% 수수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소개 대리점을 소개하면 30만 원 보너스 지급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시고 지사장님은 꽃입니다. 돈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직접 추천을 7명 하시고 그 7명과 함께 누적 25명 하면 지사장이 되는 1번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직 추천 7명과 함께 매출 1억을 하시면 지사장이 되는 2번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지사장이 될 수 있고 지사장이 되고 나서 직 추천을 하시면 한 대리점에 50만 원입니다. 이제 지사장이 되고부터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이 된다는 꽃이라는 뜻이 이 50만 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대리점을 놓고 이 대리점이 또 대리점을 하게 되면 그 대리점은 30만 원의 보너스를 가져가지만 우리는 또 20만 원. 그래서 진짜 진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100분의 미팅을 해봐야 되겠다고 한 거는 이 지사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대리점을 앉혀놓고 그 대리점이 대리점을 할 수 있게끔 미팅을 해주면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도 미팅의 충으로 인해가지고 대리점이 되니까 20만 원을 제게 주는 거예요. 제가 프로모션으로 10만 원을 끌어도 저한테는 10만 원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때부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지사장에 대해서 매력이 50만 원짜리 아니고 20만 원의 보너스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대리점이 해도 2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저 밑에 있는 대리점이 그 위에 대리점이 지사장이 안 되면 지사장이 될 때까지 밑으로의 대리점의 수당은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지사장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점 하고 나서 어서 빨리 지사장 하고 놀라고 지사장을 하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리점을 해놓고 놀아는 게 좀 아쉽습니다. 처음에 불부터가고 지사장을 해놓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 지사장 수익 구조입니다. 직접 보너스 50만 원, 간접 대리점 보너스 20만 원, 본부장이 되면 지사장은 간접이 아니고 직접 하면은 57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본부장으로 또 욕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네. 직접 소개 가맹점 더함 5는 1%, 더함 7은 1.5%까지 있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지사장 산하 총 매출인 것 같아요. 산하의 0.2, 0.3, 0.4, 0.3, 0.4, 0점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소득이 된다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제가 아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0점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앞에 1.2였으면 또 몰라. 아마도 이게 마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을 아니 5를 갖다 붙여가지고 안 했어요. 똑같을 건데 이 0.2의 크기가 나중에 얼마나 큰가는 이게 대봐야 알 건데도 우리가 먼저 대본 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소개한 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본인 지사장 산하 총 매출의 수수료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0.2, 0.3 산하 매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 유지 조건은 대리점 77만 원 등록하고 나면 보너스 30만 원 받고 지사장 원은 20, 본부장 7만 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있습니다. 더함 원은 더함과 더함 5가 있는데 더함은 7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사장, 투, 본부장, 이사 다 사사 전체 매출이 있습니다. 앞에 1억 있고 3억, 8억 빨간 거 이게 총 매출 이러시면 되고 1차, 2차 보면 더함 7 우리가 더함 7 매출을 자꾸 이렇게 하게끔 유도가 아니고 설명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요 표에 보면 저희들 1차, 2차 있고 산하 추가 매출이 있잖아요. 근데 더함 5에는 본인 산하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0.7, 0.3 지급률 0.3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아마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더함 5와 더함 7 사업자가 없어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 프리랜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앱을 깔아주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카드를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이제부터 카드를 통해서 저 또한 돈을 버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심코 카드 결제만 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결제하는 게 우리한테로 들어오게끔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창업의 비전이 너무 많습니다. PG 창업의 사업 비전은 한번 카드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필수품이며 모식 소비, 불경기가 없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타이밍이 지금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아마도 이걸로 인해갖고 주어질 것 같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세소득, 연금소득, 권리소득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한때는 인세소득, 연금소득 때문에 진짜 희망 고문 아닌 그런 것들로 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상속이 된다면 그 상속이 과연 진정한 상속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망하고 난 뒤에 내가 일어난 걸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사업자들이 나도 없는 그 조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거를 한번 체험해왔기 때문에 자녀한테 엄마 거를 상속받겠냐고 하니까 아들이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들한테 야 정신 나가나 그 공통이 다 받아라 이랬을 때도 그 아들은 안 받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현명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강력한 그게 가고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받았으면 그 아들 인생 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진짜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을 갖고 안 보이는 이 밑에 있는 이걸 보이지 않는 이것을 안다 5% 빙산 일각을 갖고 안 보이는 걸 오겨가고 설득을 시키는 이제 저는 그걸 그만하고 싶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이제는 길을 확 열어놓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한테 직업을 전해주고 이거 해봐라 이거 좋다 이럴 때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그때 선택은 제가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몰라갖고 안 했는가 하고 알았어 내가 안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함페이를 진짜 많이 닫아놓고 듣고 열어놓고 듣고 와서 듣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77만 원의 대리점 사업권이 저에게 씨앗으로 아마 떨어져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시가 사기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사기터기 시작했다고 저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너무 무서운 게 제가 100번의 미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팅을 잘하기를 합니까? 전문가이기 합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를 채워보는 게 저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본부장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사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미팅 100번을 채워보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채우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을 하려고 제 안에 에너지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슬럼프가 오고 우울해지고 이게 열정이 시기 때문에 그런데 열정을 끌어올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빵 터질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아니 나는 집중해가고 꾸준히 열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100번의 미팅을 저 사람 진짜 뭐하네 이 말에도 꿋꿋이 한번 해볼 걸 저한테 약속하면서 100번의 미팅을 빨리 치러 야 빨리 이 미팅 날 좀 잡아라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저한테 주는 저 스스로의 선물인 것 같아서 제가 공약을 나도 모르게 강하게 했는 이게 우리 대표님이 예쁘게 봐주셨는데 대형 미팅에까지 해서 제가 마다 소리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예스 하는 게 아니고 제 홈리스트에 보면 예스 오케이 하는 사람 모든 게 예스 오케이를 해보고자 노력해야 되는 그것도 내가 할 일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게 내가 성계지명이 있었네 하는 제가 끄집어낸 게 2018년도 해야 할 일을 얼마 전에 끄집어낸 거 이런 거 보면서 조금은 감동도 했었고 이게 막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가고 싶고 어떤 자세로 인해가고 묻어나는 거 더 페이로 인해가고 다시 끄집어낸 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이 모르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단연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왔고 날마다 눈만 뜨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 건 줄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낸 것들이 이 순간 이것도 저한테는 기회인데 제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기회도 이 새로운 경험도 놓쳐버리고 흘려보냈을 건데 이 기회 또한 작고 큰 기회가 다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래서 감사하고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짜 해야 될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꿈설계 버킷리스트 적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건지 쓸데없는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러고 사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서 내가 이 말을 적고 말을 해서 이렇게 60이 막 흥분이 됩니다. 60이면 그래서 60 이후의 인생은 진짜 재미나게 즐기면서 살고 싶고 60까지 20대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살게끔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선택으로. 근데 20대 10년은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신랑 선택한 것도 이것도 캐시언이고 모든 것이 20대는 혼란 속에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니고 30대에는 진짜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선택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경험하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60에 거는 지금 더한페이를 선택할 때도 저는 옛날에 경험을 못했어. 그때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경험을 빼냈었기 때문에 지금 60부터는 조금 쉽게 즐기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페이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더한페이가 당신의 모든 삶을 더해주게 합니다. 덕분에 더해질 것 같습니다. 수선하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하시아가 열광을 해주신 우리 이남준 시사님께 감사의 박수. 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는 거는 꿈이고 일어나면은 꿈을 이루는